다가오는 2월 16일 토요일 WPI 초급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자신을 이해하고 주위 사람을 더 이해하고 싶다면 WPI 워크숍에 참여하여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2월 16일 토요일 WPI 초급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문의는 02-6207-7430 또는 윈섬센터 네이버로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2018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둘리씨 오셨네요. 오늘 그럼 저를 위한 자리인가요? 황심소가 곧 저이고 제가 곧 황심소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황심소를 둘심소로 하셔서 앞으로 황심소에서 자주 못 뵐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저를 또 밀어내려고 하시는데요. 제가 제 발로는 절대 안 나간다는 거 네. 끌어내기 전까지는 못 나갑니다. 그렇죠. 네. 자, 그건 그렇고 오늘은 둘리쇼가 아니라 네. 이방인으로 황심소에 네. 출연하신 네. 박금옥님. 네. 금순이도 아니고 금자도 아니고 금이야 오기야. 금이야 오기야 네. 금옥님의 라이브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인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저 소개요. 더 떨리네. 저는 뭐 이민 생활을 27년을 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그리고요. 그리고 우연히 황 박사님을 알게 됐고. 네. 저를 알기보다는 황심소를 아는 거 아닌가요? 그런가요? 왜냐면 제가 듣기에는 황심소, 이 황상민의 심리상담소가 전 세계에 있는 네. 황심소를 꾸준히 들어가면서 아르헨티나의 황심소를 듣는 분이 이방인 분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있을까요? 예. 진짜요? 황심소로 아르헨티나에서 한번 라이브 네. 상담 같은 뭐죠 이렇게 카페에서 하는 거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를 하면 어떻게 했냐는 꿈을 갖고 언제든지. 있는 분이 있어요. 진짜요? 호주 시드니에서도 황심소를 듣는 분이 있고요. 멜번에도 있다고 그러고요. LA 분은 엄청 많으시고요. 네. 부에노스아이레스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그 이야기를 제가 몇 년 전에 처음 들었을 때 신기했거든요. 근데 독일에서도 있고 프랑스에도 있고요. 네. 영국에도 있고요. 전 세계에 다 있죠. 한국인이 있는 곳이면. 그거하고 지금 여기 라이브 상담에 나오신 거는 무슨 관련이 좀 있나요? 아르헨티나에서 막 정신없이 방황을 하다가 황심소를 알게 되면서 네. 문제를 이제 조금씩 찾아가는 단계, 문제를 찾아가는 단계, 알아가는 그 단계. 알아가는 그거를 단계. 조금 더 넘어서 네. 이제는 제가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서울에서 이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근데 이제 이방인으로 살기 싫고 진짜 음. 주인처럼 살고 싶으니 이 라이브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방인의 이 껍질을 벗어버리고 좀 더 주인답게 서울에서 당당하게 살 것이냐. 네. 그럴 때 제가 이제 답은 어디 있는지 혹시 아세요? 이 한국에서 쭉 사실 때 처음에 네. 부모님하고 사실 때 본인이 내가 나의 삶을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면 내 길을 찾아가야지 그런 생각이 드셨어요? 늘 내 길을 찾아가야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드셨죠? 네. 그럴 때 길을 찾는 첫 번째 계기가 뭐였어요? 길을 찾는 첫 번째 계기라 기억도 안 나세요? 결혼해서 나간 게 첫 번째 아니었나? 그렇죠. 예. 이게 선생님이 내가 실제로 처음 내 길을 찾는다 또 내가 이방인이 되는 첫 번째 계기는 뭐냐 하면 도망가는 마음으로 떠났어요. 그게 몇 년 전이었죠? 27년 전. 27년 전에 본인이 보인 거예요. 결혼은 29년 전에 했으니까 그러니까 30년 전이에요. 그렇죠. 30년 예. 전에 본인이 도망가는 마음으로 떠나면 내가 이방인으로 살면 나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고 어떻게 잘 되지 않을까요? 기가 막혀. 30년을 돌아서 이제서 다시 그 답을 찾겠다고 이러고 있네요. 30년.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예, 드세요? 네네. 네. 그럴 때 그러면 답은 어디에 있냐 하면 3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때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고 그때 내 마음은 어땠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부닥친 일을 내가 받아들이고 해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30년 전과는 아마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것이 당대 그때 내가 그 남자랑 결혼을 했어야 됐냐 말았어야 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아, 네.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면 이제 30년 전으로 돌아갔어. 네. 그리고 가서 어떻게 생활을 하면서 지내게 됐는가. 이걸 이야기하는 것 속에서 그 답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군요. 저는 어려서부터 외국을 나가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막연히 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것이 가만히 보니까 내가 독립하고 내 길을 찾아가는 거에 일종의 방법이었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었네요. 했죠. 고등학교 때, 예, 했죠. 그 전혜린의 책을 보면 그렇죠, 길에 그렇죠. 가서 그렇죠. 흑맥주를 마셔야지 막 이런 그렇죠. 생각을 아주 많이 했었는데, 했는데 예, 왜? 그런 유학이나 이런 것들이 현실로 보여지기 이전에 네. 이 남자한테 폭 빠진 거죠. 알겠습니다. 내가 잘나서 여태까지 살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네. 허당처럼 퐁당퐁당 잘 빠지는? 잘 빠질 수 있지 젊은 아가씨가. 예, 예.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사랑에 빠진 것과 본인이 뭔가 부모님의 품에서 벗어나가지고 내가 독립적으로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결합이 돼가지고 그리고 결혼을 했죠. 결혼하는 순간부터 이거 뭔가 이상한데? 그렇죠. 라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죠. 뭐가 이상하게 됐어요. 아니, 내 존재가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 그랬을 때 본인이 정확하게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나의 존재를 찾고 싶은 거였는데 내 존재를 찾고자 결혼을 했는데 내 존재가 찾기는커녕 다시 이 남자 속에서 내 존재가 없어진다는 걸 느끼게 됐죠. 네, 느꼈죠. 느꼈으나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발생했죠. 야, 30년 전 얘기네요. 뭐 설레임으로 가기는 했어요. 그 그렇죠. 새로운 거에 대한 그렇죠. 동경. 그거는 충격이 되죠. 네. 새로운 데를 가니까. 네. 그리고 가서 온몸으로 부딪히며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잘 살면서 잘 사는 줄 알았더니 그것은 아니었더라. 잘 살기도 했지만 굉장히 답답했어요.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느낌. 소통을 할 수 없는 누구와도. 뭘 소통을 하시고 싶으셨나요? 그 내 마음, 내 이야기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통로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니 결혼하고 남편이 있으면 남편하고 하면 그러면 되잖아요. 좀 찔리죠. 남편하고 안 됐으니까 안 됐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아니 아르헨티나 가가지고 본인이 뭐 스페인 말도 잘하지도 못할 텐데 누구랑 소통을 할 거예요? 한국말 하는 사람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한국에 살아도 누구랑 잘 소통을 했었어요? 결혼도 하고 남미까지 갔어. 그게 바로 남편인데 뭔 남미까지 가가지고 소통하는 사람이 없다. 이게 무슨 그 남편하고 소통이 안 됐던 거죠. 연애할 때 되시다가 결혼. 그렇죠. 이제 이게 아르헨티나 이민간 문제도 아니고요. 네. 결국에는 결혼의 문제가 되는 거죠. 같이 있고 싶은 사람 그 마음으로 결혼을 했는데 그거는 연애할 때 아주 강력한 욕망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라면 어쩌면 같이 있는 거를 충족하는 거로는 결혼이 괜찮지만은 그 결혼한 이후에 새로운 욕망이 나타난다는 거에 대한 것도 예상을 했어야 돼요. 그 아무도 안 가르쳐 주던데요. 결혼 현실이 너무 동떨어졌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게 한국의 결혼 형태가 지금의 형태가 네. 제가 30년 전에 떠났기 때문에 네. 너무 이제 현실을 모르는 거기 때문에 네. 한국의 결혼 현실을 문제랄까? 또는 이방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 조금씩 실마리가 잡히는 것 같으세요? 어쩌면 나의 많은 27년의 이방인 생활의 문제는 이미 30년 전에 내가 이미 가지고 있었고 네. 또 그 과정에서 내 나름대로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결정으로서 결혼이라는 것을 했는데 그때는 내 문제를 의식하고 결혼을 하기보다는 그냥 좋아하는 사람, 말이 통하는 사람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 그것이 너무나 좋았고 그렇게 되면서 내가 독립하고 내가 살아있음을 느낀다고 생각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것이 사는 길이 아니라 또 다른 죽음으로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결혼하자마자 느끼게 되었고
그랬을 때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또 내가 독립하고 더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민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 이민, 그것도 미국 이민도 아닌 아르헨티나 이민이라는 놀라운 선택을 겁도 없이 그냥 네, 갔죠.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러니까요. 거. 가자마자 일을 이제 해야 되니까. 일을 해야 되니까. 예. 참 일 열심히 했어요. 그렇죠. 네. 열심히 사는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나의 한계가 내가 도저히 그러니까 너무 아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정말 아는 사람 없이 갔는데 그럴 때 돌이켜 보니까 도움을 주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럼요. 그런데 그 도움을 주신 분들을 어떻게 만났지? 정말 까마득히 잊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 도움을 주신 분들을 어떻게 만났지? 보니까 제가 발로 뛰어가서 쌩판 모르는 사람을 그냥 가서 두드리고 만난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죠. 뭐 이민 가자마자 바로 여행을 가다가 네. 이렇게 한글 한참 300km 떨어진 도시에 한글 간판이 있었어요. 여기 한국 사람이 사네? 가봐야지. 이제 그랬는데 가다 보니까 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첫 번째 가게를 들었더니 안녕하세요 했더니 막 쌩까요. 그래서 그렇죠. 이게 뭐야. 그래서 이제 좀 충격을 먹고 그때 그 남편은 이제 위축돼서 그만하자는 거를 제가 저쪽 집은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들어갔어요. 네. 근데 아주 반갑게 맞아주시고 그분들하고의 그 인연이 이민 생활 내내 많은 사실 도움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소매상을 하게 됐는데 너무너무 아는 사람이 없어서 장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이건 아니야. 뭔가 필요해. 그래서 물건을 하러 다니다가 길거리에서 그냥 어떤 아저씨한테 그냥 물어봤어요. 지금 생각하면 좀 낯뜨거운데 생판 모르는 사람이 길에서 안녕하세요. 저 뭐 좀 물어볼 게 있는데요. 그러고 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게를 새로 열었는데 이러이런 물건을 해야 되는데 어떡할까요?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근데 그분이 그냥 차 한잔 마시자 그러면서 친절히 알려주셨어요.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장사를 조금 하다가 너무 작으니 옮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워낙 자본을 적게 시작을 한 터라 아무리 장사가 잘 돼도 이제 버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가게를 옮길 때쯤 됐을 때 이제 이 첫 번째 아저씨와 두 번째 아저씨가 이제 저희로 인해서 이제 친해졌어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이제 당신들이 살아보니 저 정도 가게 규모에서 이 정도 일을 했으면 돈이 얼마만큼 있을 것이고 옮기려면 돈이 얼마 정도 필요할 텐데 네. 쟤네가 저런 성격이 이렇게 뭐 말을 할 것 같지는 않고 하니까 그냥 돈을 주시면서 천천히 일해서 벌어서 갚아라. 뭐 모든 사람이 된다라고 할 때 성경 말씀에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있어요. 그런데 두드리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 것도 맞아요. 두드리는 것도 아무나 못해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두드리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방인으로서 수십 년을 사신 분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이방인의 삶을 지금 아까 그 도와주신 분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방인으로서 살면서 또 내 나름대로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웬만큼 뭐 후회하거나 또는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은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엄청난 자기 나름대로의 성취감이나 자신감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도와주는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면 그만큼 자기가 자기를 살아온 거에 대해서 뿌듯함을 느끼지 못하는 그 심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많은 시간 동안 잊고 살았어요. 그분들 그래요? 존재조차도. 그걸 잊고 살았다 하면 본인의 삶에 있어의 성취감보다는 그 상황에서는 본인이 마치 본인이 원하는 만큼 이루지 못했거나 실패했거나 좌절했다라는 것에 더 초점을 두면서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가 되네요. 일을 하고 이제 도매상 하면서 이제는 좀 사업을 더 키울까 뭐 자리를 옮길까 그러다가 이제 도매상을 하면 부에노스에 정착을 할 수 있으니 이제 정착하면서 도매상을 시작을 했죠. 도매상을 시작을 하고 그동안에 쌓아놓은 모든 거를 그냥 한순간에 폭삭 다 그냥 날렸죠. 안타깝네요. 도매상이 제 특기가 무조건 그렇죠. 아까 그랬죠. 자극이 있으면 그 반응을 즉각적으로 하면서
돌격앞으로 그 스타일인데 그렇죠. 머리 잘 박아요. 망하는 경우는 상상을 못 하셨다는 거예요? 네. 누가 이 도와주시는 분 아무도 없었어요. 왜 망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때 물건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물건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만들었어요. 그거는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모르고 무작정 공부를 열심히 하면 내가 좋은 성적을 얻을 거다. 그 마음으로 공부를 했다는 이야기하고 똑같네요. 공부 얘기를 하시면 제가 또 찔리는 게 있긴 하죠. 네. 평생 공부한 기억이 없어서 시험 보는 꿈도 가끔 꿨어요. 어쨌든 물건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몰라서 물건을 만들어 놓고 만들었는데 완전히 날려버렸군요. 근데 이쁜데 아무도 안 사가요. 그렇죠. 그럴 때 그 물건을 이 동네에서 팔 것이냐, 도매상할 때는 사실 이 동네에서 팔 거냐, 저 동네에서 팔 거냐, 그까지 다 고려를 하고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만들면 팔릴 거다라는 소매상의 멘탈리티를 그렇죠. 그대로 유지한 그냥 채로 다니면서 도매상을 이쁜 거를 사다가 내 눈에 이쁜 거를 사다가 그렇죠, 그대로 그렇죠. 만들어서 내놓으면은 팔릴 그렇죠. 거다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내 눈에 이뻐 다른 사람 보기에도 이뻐 그런데 안 팔려요. 미치는 거죠. 또 하나는 내 눈으로 볼 것이 아니라 나중에 깨달은 거죠. 내 눈에 이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옷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를 이제 나중에 알았죠. 바로 그래서 그렇죠. 예. 저 시장 조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소비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믿지 말라고 그래요. 사실 그 이유는 안 들어요. 누가 무슨 얘기하는지 그렇죠. 예, 그냥 나는 내 길을 그냥 꿋꿋이 가야지. 그렇죠. 남 이를 들으면 안 된다. 어쨌든 저는 아무도 안 사가니 이 모든 돈은 다 물건에 원단에 바느질 값에 모든 다 이게 그렇죠. 걸려 있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또 이제 살 궁리를 또 해야죠. 그렇죠. 돌파구를 찾아야죠. 네. 또 찾아냈죠. 그 없는 인맥에 그 유대인 원단상한테 거기 무슨 새벽시장 같은데 있어요. 어떻게 설명을 하나? 새벽시장 아주 새벽시장 아주 그 열악한 상황에 있는 제가 찾았죠. 그래서 네. 이제 물어 새벽에 가서 물건을 싣고 와가지고 거기서 팔면요, 이 LA 같은 데도 있어요. 이 멕시칸 데서 그 아시죠? 자바시장 같은데 예, 자바시장. 잘하시네. 네. 거기보다 환경이 훨씬 더 열악해요. 무시무시한데요. 제가 갔다는 그 새벽시장은 거기 뭐 그 동네 남미의 최대 마피아.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 30년 동안 살면서 일단 그 상황에서 진짜 LA 자바시장보다 더 열악한 거기서 소위 말해서 난전을 하나 얻어가지고요. 거기서 싸요 이러는 거는 안 하고 그거 다 해요 진짜? 하는 사람 많아요. 거기가 상황이 얼마나 열악하냐면 진짜 바로 옆에 열악해요. 그냥 무슨 개천이 거기서 막 칼바람, 총소리 흙바람 그- 저 구석에서 장사를 하다가 딱 하루 하니까 여기 아니야 옮겨야 진짜, 돼. 예. 그럼 또 이제 몸으로 부딪히죠. 그렇죠. 내가 그- 자리를 찾아올 거야 이래서 그렇죠. 또 찾았어요. 그 하루 나 만에. 찾았어요. 훌륭해요. 두드리면은 늘 뭔가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그 자리를 진짜. 옮겨서 네. 겨우겨우 이제 그때 못 판 물건을 거기서 꾸역꾸역 팔아서 연명을 하고. 자 오늘은 그러면 너무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은데 여기까지만 듣는 거라고요. 다음에 이 이야기를 계속 해나가도록 하죠. 시리즈로 가나요? 아 그럼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간간히 아르헨티나에 도움 주신 분한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라고 또 이야기하면 그거는 꼭 넣어드릴게요. 그럼 아르헨티나에 있는 분이 야 금옥 씨가 서울 가서 출세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금옥님의 메시지가 그분한테 또 힘이 다시 돌아가요. 이렇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어쨌든 간에 예.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더블파이 발상과 표현 심리를 강의하고 있는 전혜원입니다. 황상민 교수님께서 만드신 더블파이 프로파일을 통해서 바라본 자신의 성격적인 특성들이 과연 그림을 그릴 때는 내가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어지는가라는 것을 보게 되는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는 자체가 자신이 인식하지 못했던 것들을 인식하게 됨으로써 자신의 삶의 가치와 또 욕망 부분들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통념적으로 인식했던 나라고 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다른 사람과 어떻게 다른가를 알게 됨으로써 내가 나아가야 하는 삶의 지표를 만들어줄 수 있는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혹시 기억은 나세요? 이민 가서부터 폭삭망해서 새벽 시장 갔을 때까지. 아, 새벽 시장 갔었던 이야기 맞아요. 예, 예. 그 새벽 시장에서 이제 나름대로 또 제기를 향한 노력을 하셨죠. 그 이야기를 좀 한번 제기를 해주세요. 향한 노력이라니보다 네. 먹고 살기 위한 노력이었죠. 생존의 노력. 그렇죠. 생존이었죠. 그렇죠. 생존. 그때가 나이가 몇 살쯤 되셨을 때였어요? 98년도니까 지금으로부터 무려 20년 전이네요. 둘째 아이 태어났을 때. 아, 둘째 아이 태어났을 때. 첫째 아이는 몇 살쯤인가요? 그럼 20년 전이면. 그러니까 3살 반. 그러니까 4살짜리 지금 막 태어난 아이 둘이 있는 상황에서 새벽 시장에 가가지고 그 새벽 시장은 진짜 엄청난 무시무시한 거의 정글 같은 그런 살아남아야 된다는 네. 생각에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옷 장사를 하신 거군요. 그렇죠. 가게에서 비싼 돈 주고 내고 있는 가게에서 안 팔리는 옷들을 거기 가서 그냥 거기는 하루에 얼마씩 내는 거죠. 누가 거기 와서 옷을 사요? 어떤 사람들이 그때 와서 옷을 산다고 전국 생각을 하셨어요? 각지에 있는 네. 모든 소매상, 아, 그래요? 뭐 외국에서 또 오고, 근처 외국, 아, 우루과이, 파라과이,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주위에 있는 데서 다 예. 몰려오는군요. 그것도 장사하는 경험은 어떠셨어요? 기억하기 싫으세요? 아니요. 그냥 딱 드는 생각은 음흠. 그냥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직 젊었을 때 이런 고생을 할 수 있는 거는 이건 참 큰 경험이다. 감사하다. 저렇게 나이 먹어서 고생하면 참 얼마나 좀 나름 위로를 삼은 거죠. 나름. 그래서 거기서 얼마 정도 장사를 하신 거예요? 거기 장사를 시작하고 또 하나 느낀 건 제가 잠이 굉장히 많은데 네. 그 새벽에 눈이 떠지더라고요. 다 음흠. 겨우 연명을 하고 있는 참에 음흠. 1년 반 정도 했나? 근데 그 이전에 갑자기 가게 손님들이, 그러니까 가게는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네. 가게 손님들이 갑자기 좀 오더라고요. 그 가게라는 거는 또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두 개 다 한 거죠. 아, 도매상 운영을 계속 하면서 도매상에서 안 팔린 물건을 네. 새벽 시장 가서 팔고 다시 음. 돌아와서 또 가게에서 일을 하고 물건을 또 계속 만들어내고 그렇죠. 물건을 팔아서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건을 그래서 못 파니까 새벽 시장을 간 그렇죠. 거죠. 가게 운영을 계속 하면서. 그럼 새벽 시장에는 지금 만들어 놓은 그 물건도 새벽 시장에서도 팔기도 하고 그랬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오는 소매상은 기존에 거래하던 그 소매상이 아니라 인근에 있는 이 나라에서 오니까 사람들이 다 오는 거죠. 그냥 지나가면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집어가니까 팔리나 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했지 왜 이 난전에서도 물건이 팔릴까? 그리고 왜 가게에서 안 팔린 물건을 내가 좀 싸게 떼어가지고 파는데 여기서는 싼 것 때문에 팔릴까? 이런 측면에서 그냥 싸니까 지나가다가 집어갔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 진짜 팔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자식할 겨를이 없었다는 이야기네요. 네. 팔리긴 팔리고 이제 좀 몇 달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가게가 장사가 잘 되기 시작했어요. 그 원래 가게가 뭔가가 대박이 났나 봐요. 그런데 대박이 나도 본인한테 뭐가 대박이 나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 그냥 계속 팔기 시작을 한 거죠. 뭔지는 알았죠. 뭐예요 그 이야기? 그 면천을 네, 반바지를 만들어서 네. 염색을 하는 게 있었어요. 네. 근데 그 반바지를 사람들이 다 와서 자꾸 찾더라고요. 저게 왜 갑자기 찾지? 이제 그게 가격 대비 뭐 다 좋았던 거죠. 이쁘고 가격 좋고 잘 맞고. 네. 이전에 만든 아이템은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서 안 팔렸는데 그렇죠. 그런데 본인이 뭐 새로운 걸 또 하나 만들었는데 그거는 완전히 히트가 된 거고. 그렇죠. 대단하세요. 남편은 뭐 하셨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가게가 너무 바빠지기 시작을 하니 네. 이제 그 시장을 남편이 나가고 저는 이제 가게 전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남편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열심히 다녔어요. 그럼 돈을 진짜 많이 벌기 시작하셨겠네요.
그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 정도가 또 안 됐으니 음흠. 자리 잡기까지 또 시간이 또 걸리죠. 여러 가지 이제 이것저것 좀 체계를 갖춰가는 시간을 가지셨군요. 책에 그냥 주목을 했어요. 네. 능력도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고 음흠. 어쨌든 제가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니 나중에 아, 나중에 그래프를 그려보셨어요? 그래프를 그려봤어요. 공부받기 쳐서 0에서 밑으로 마이너스로 내려갔다가 한참 6개월이 안 걸리더라고요. 그냥 빠지는데 아, 잘 나가는 데서 빠지는 거 다시 원상복귀 하는데 한 2년 반, 3년 그 정도 걸리더라고요. 추락하는 거는 진짜 빨리 맞아, 추락하는데 밑으로 쫙 내려가는데 예, 그리고 추락하는 건 날개가 없고요. 다시 올라오려면 많은 게 필요해. 엔진도 필요하고 날개도 필요하고 뭐 이렇게 필요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네. 네. 그건 그렇고 그래서 다시 이제 조금씩 해서 한 2년 반 후에 이제 올라왔는데 그 올라온 게 고지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오신 거예요? 이제 집을 사야지. 아, 집을 살 생각이 드는 수준. 네. 그 당시에 이 아르헨티나에서 집을 산다는 건 어떤 정도의 집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20년 전, 예, 20년 전. 예, 그 즈음에 예. 17년 전. 그 즈음에 집을 사야 되겠는데 이미 그때 이제 셋째 아이가 셋째가 생겼어요. 네. 제가 아이를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네. 너무 외롭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식 너희들끼리는 좀 친구처럼 지내라. 지내라. 라는 마음에서 그렇죠, 그렇죠. 부모님도 이제 종종 오시긴 하셨어요. 야, 아무나 안 하시더라고요. 고기 드시고. 네, 그렇지. 아르헨티나 고기 스테이크. 예. 근데 부모님이 소매상 하던 시절에도 다녀가시고 그리고 도매상 시작해서 우리 둘째 낳았을 때도 한번 다녀가시고 이제 그리고 돌아가셔서 자꾸 나오라고 그러셔서 엄마가 어디 아프신가? 막 이런 걱정이 돼서 나왔더니 거기 계실 때는 아무 말씀 안 하셨는데 이제 한국에 나오니까 너 이렇게 해야지 한번 쉬지 언제 쉬냐고 애들이 막 투정 부리고 징징거리는데 막 애들한테 화를 내시는 거예요. 왜 엄마 힘들게 하자고. 애까지 다 데리고 놓으셨어요? 둘을 데리고 제까지 낳았을 때 왔는데 그래서 이게 중간에 되게 이게 엄마가 같이 손주들을 같이 안 보시니까 당신 딸을 힘들게 하는 맞아요. 손주들이 손주도 싫대요. 내 딸 힘들게 하니까. 봐요. 맞아요. 집을 사야지라는 생각이 이제 애 셋째 태어나고 나 그럼 지금 집이 있어야죠. 애 셋 데리고 이사 갈 데가 없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사를 너무 많이 다녔어요, 이민 가서. 그래서 집을 사야지라는 마음을 먹고 그런데 그렇다고 뭐 돈을 뭉텅이로 들고선 집을 보러 다니는 건 아닌데 네. 또 이게 눈은 또 있어서 그 집을 사기 위해서 열심히 아르헨티나는 집이 좀 싸지 않아요? 여기보단 싸죠. 그렇죠. 여기보단 싸지만 네. 또 거기서는 또 그 나름대로 제가 갖고 있는 수준에서는 또 부에노스아이레스. 그렇죠. 부에노스아이레스면 어떤 지역에서 사시는 게 좀 사람들이 괜찮다라고 그래요? 지금은 포르토 마데로라고요. 푸에르토 마데로. 한국으로 치면 강남. 강남. 신도시. 네. 그렇군요. 네. 그럼 거기서는 부촌이라고 할 때는 주로 어떤 환경을 많이 언급을 하나요? 환경이 주로 어떻게 된 게 부촌이 되는 거예요? 이민에서 웬만큼 먹고 사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데 집을 사면 저 사람 좀 성공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럴 때 이제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보통 집을 선택했어요? 왜 강남에 살려고 하죠, 사람들이? 서울 같으면 사람들이 강남에 살려고 하는 거는 가장 먼저 애들 교육시키기 좋다. 또 그것도 학원이 많다. 사실은 학원이 잘 된 걸 때문에 강남 이슈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분들은 내가 좀 성공했고 내가 좀 돈 좀 벌었다 하면 강남에 살아야지. 내가 돈 벌었다는 걸 사람들한테 좀 알려주지. 강북에 살면 뭐 별로 돈 벌었다고 해도 별로 그렇게 표시가 안 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저도 그때 벨그라노 지역으로 집을 살려고 많이 생각을 했는데 네. 좋은 학교가 많아요.
그때는 한참 벨그라몬 지역을 봤었는데 지금 네. 생각하니까 부천은 지금은 푸에르토 마데로고 네. 뭐가 있지 거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건 그렇고 예. 중요한 건 이제 예. 아르헨티나. 예. 아르헨티나에서도 부에노아이레스에서 이민을 가셔가지고 웬만큼 살만하다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차고 일어나서 웬만큼 이제 사실은 처음에 이 사시던 것보다 두 번째 잘 됐을 때는 더 잘 살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집을 사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는 거잖아. 사실 첫 번째도 집을 살 수 있었긴 했는데 네. 그 당시는 집을 산다는 거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왜요? 어, 그때도 애가 있었는데. 그때 애가 없었을 때요. 근데 이 직전 낙하할 때 벌써 애가 그게 그렇지 둘이 됐으니까 직전 낙하는 6개월 만에 일어났기 때문에 적어도 직전 낙하하기 1년 정도의 텀은 애가 2살, 3살까지 됐기 때문에 충분히 집을 살 수도 있었거든요. 그 처음에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새로 사업도 시작하니까 돈이 들어가고 뭐 그러긴 했지만 초기에 돈을 좀 벌고 네. 형편이 좋았을 때는 네. 아르헨티나에 계속 살까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었었고 그렇죠. 또 하나는 집을 사면 당장 시부모님이 오실 줄 알았어요. 막 오시겠다는 압력을 빨리 집 사라. 그렇죠, 그렇죠. 이게 하기 싫은 말 꺼내게 하시네 진짜. 처음에 이민은 저희 둘이만 가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세대가 분리가 되면서 투자 이민이 2배로 뛰니까 이제 사실 갈 때도 그 투자 이민이 아니라 뭐 이렇게 돈이 없이 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딱 그렇죠. 마무리. 큰 돈이었네. 그때는 엄청 큰 돈이죠. 혼수 안 한 거 주신 거. 그때 만불이었으면 서울에 집 한 채 살 수 있는 거 아세요? 진짜로요? 네. 91년도 만불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게 80년도면 이 아파트 분양할 때가 1,000만 원이 안 됐거든요. 어떤 해법을 찾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있는 상황에서 해법을 찾지 않고 내가 환경을 바꾸기만 하면 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믿는 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금을 가지고 그렇지만 지금 생각하면 아주 적은 돈이고 그렇죠. 그때는 그래도 그 금을 가지고 아르헨티나 가셔서 근데 뭐 그 돈이 있든 없든 간에 뭐 고생은 시큰하고 그리고 이제 조금 돈을 버나 싶었는데 순식간에 그 망했다라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게 사실은 그게 망하는 게 아니었었어요. 왜 그러냐면 워낙 가지고 있는 자본이 적은데 네. 그거를 왕창 쏟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어느 하나 아이템에서 다 물려버리니까 네. 본인은 거의 망했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장사를 안 해본 저 같은 사람 좀 이해하게 조금 설명을 해주셔야지. 아무리 생각하기 싫더라도 그걸 안 하면 제가 이방인님의 삶에 대한 이해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망했다. 순간 망했다. 새벽시장에서 조금 벌이를 해서 그걸로 가지고 생계비라도 유지가 되면서 약간의 자본이 생겨서 그걸 해나갈 수 있었던 거죠.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포기 안 했죠. 왜냐하면 그거는 아르헨티나에 사시는 분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2018년 대한민국 서울에서 나이가 젊거나 나이가 많거나 자기가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뭔가 살겠다고 하는 분들이 다 겪는 일이거든요. 네. 아르헨티스만 겪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집 지어주겠다. 돈만 줘. 그래, 맞지? 이래가지고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거 하나만 믿고 달라는 돈 다 줬어요. 그랬더니 집 짓는 흉내를 내고 그런 사기를 당한 상황이 됐는데 사기는 안 당하셨어요? 집 사는데? 집 사는데 사기는 안 당하고 엉뚱한데 사기를 좀 당하긴 했죠. 어떻게 또 사기를 당하셨어요? 그 사업이 좀 커지다 보니 좀 네. 욕심이 좀 생기니까 네. 겨울에는 이렇게 무빙 잠바 같은 거를 만들거든요. 네. 이제 이 무빙 천을 사는데 그거 말고 원단을 사서 누리는 공장에 갖다 주면 훨씬 단가가 싸게 나오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원단을 사려고 했는데 제가 직접 알아보지를 않고 같은 거네요. 제가 직접 알아보질 않고 중간 소개하는 사람만 믿고 네. 그 원단상의 돈을 그냥 주기로 했어요. 네. 근데 원단상의 돈을 주는 날 처음 먹고 그냥 돈을 준 거죠. 그렇죠. 원만물을. 그렇죠. 근데 딱 그 사람 딱 보는 순간
되게 느낌이 좀 안 좋은데 예. 제가 또 이렇게 좀 미련하게 어쨌든 약속은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된다는 된다. 생각.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돈을 주면서 의심이 딱 들었는데 그래도 약속인데?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았어야 돼요. 그때는요. 예. 그래도 뭐 선배가 소개해줬는데 그래도 동기인데 그 생각하는 순간 설마는 현실이 되는 그렇죠. 거. 예, 어쨌든 뭐 그거는 참 가슴 아픈데 또 그렇다고 또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많이 내고 살고 있구나. 아, 저렇게 덤벼드는 거를 저는 진짜 제가 대학에서 안 잘렸으면 그런 경험을 해봤겠어요? 그러니까 온몸으로 그냥 경험을 하시는 거예요. 아, 진짜 이야, 너무 신기했어요. 예. 그냥 신기했다라고는 뭐 네. 얼마나 이렇게 가슴 아픈. 그렇죠. 그랬어요. 그래서 열심히 집을 보러 다녔어요. 주중에는 일하고 예. 주말 되면 토요일 되면 이제 신문을 하나 사요. 그날 신문을 사서 혼자 다녔어요? 같이 그럼 혼자 다녔어요? 다니죠. 남편은 남편하고는 또 이미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해요. 왜냐하면 너는 네. 그러니까 지적질의 대마왕. 아, 남편분이 지적질을 해요? 무슨 지적질을 남편분이 하셨는데? 남편이 굉장히 박식한 사람이에요. 어. 이겼어요. 그리고 이겼어요라고 하면 박식한 사람이었어요. 네. 거기에 제가 반한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부드러워요. 자상하고 이제 거기에 폭발했던 것 같아요. 제가 엄청 더 많이 좋아하지 않았나? 근데 이제 아이들이 걸어다니는 백과사전 아빠는 뭐 무슨 주제 나오면 모르는 거예요. 모르죠. 네. 맞아요. 맞아요. 탱고부터 뭐 역사, 철학 다. 아, 그런데 네. 이제 그 많이 아는 사람이 볼 때는 저희 행동이 네. 굉장히 논리가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남편분은 저를 이방인님의 행동이 상당히 논리가 없다. 논리가 없고 앞뒤가 안 맞고 들쑥날쑥하고 뭐 근데 이방인님은 그래도 상당히 미모가 있으시니까 남편분은 그렇게 구박을 하면서도 사실은 부인이 저렇게 적극적으로 생활력이 있어가지고 이 이민 생활을 잘할 수 있게 돼서 참 고맙다.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표현해야지 알죠. 한 번도 표현을 안 하던데요. 아, 그거는 마음속으로 가지지. 그 표현을 하면 그건 경망스러운 거죠. 근데 예. 전 듣고 싶었어요. 아, 듣고 싶다고 직접 이야기는 하셨어요? 당신은 안 왜 하죠. 당신 속마음을 나한테 표현을 하지 않냐? 저도 안 하죠. 아, 어느 순간부터 서로 속마음을 표현하지 않고 그냥 각자 살자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됐다는 거군요. 그런 것 같네요. 그리고 또 집을 보러 다닐 때 남편분이 막 일요일날 막 많이 바쁘셨어요? 아니요. 교회 활동 열심히 하시고 그러셨어요? 뭐 한때는 열심히 했지만 주로 저는 집 토요일 많이 보고 일요일 보고 그렇죠. 하긴 토요일, 하는데 일요일 날 어차피 토요일, 일요일에는 장사도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토요일. 예. 아니 집 보러 가자 그러면 남편은 저렇게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본인 뭐 집 비용 지불하는 돈 내라 뭐 이런 식으로 압박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럴 것 같지도 않은데. 아니죠. 그렇죠. 잔소리하는 거 듣기 싫으니까. 무슨 잔소리를 하는데. 뭐 왜 이런데 뭐 보냐 뭐 이런 걸 보러 왔냐. 구박을 하는 스타일이시군요. 구박은 안 해요. 아니 그게 구박이죠. 논리정연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게 무슨 논리정연이에요? 차분하게. 그런데 2002년 금융 거기 IMF가 터졌어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그 나라는 모든 돈은 거기 종합회가 peso인데 peso로 안 쓰고 다 달러를 달러를 쓰죠. 바꿔놔요. 맞아요. 돈은 peso지만 그렇죠, 다 그렇죠. 달러로 보관을 해요. 네. 저희는 그걸 다 달러로 바꿔서 은행에 넣어놨어요. 은행에서 안 줘요 돈을. 그렇죠. 하지 말아야 짓을 했군요. 네. 그리고 그거를 나중에 peso로 주더라고요. 달러가 그렇죠. 올라가는데. 네. 그 나라의 금융 시스템을 어떤 방식으로 이용 안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좀더 솔직히 말하면 네. 은행을 갈 시간이 없었어요. 쉽게 말하면 맨날 남편한테 듣는 건 단순 무식.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되면 직접 그럼 지가 타박하지 말고 지가 하든지. 제 말이 그 말이죠. 근데 네. 욕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직접 말을 못하니까 글로 썼죠. 제가. 아, 글로 썼어요. 일기를 쓰기 그랬어요. 아, 본인 얘기를 그냥 남편한테 편지를 준 게 아니고. 주진 않고 그냥 혼자서 일을 가려고 이제. 그래서 3년간 제가 그 짓을 하려고 다니는 거를 보고 있는 남편한테 얼마나 또 그 말을 또 들었겠어요. 참 그 남편분도 대단하시네요. 부인 하는 거를 본인이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계속 부인을 구박하는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도 그때는 그러면 이 남편은 진짜
남편이 아니라 남의 편이 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가지시기 시작했을 것 같은데. 남의 편이라는 생각은 결혼하면서부터 들었어요, 사실. 그런데 왜 결혼하셨어요? 결혼했으니까 살았죠. 책임감으로. 책임감? 그때 무슨 책임감? 결혼했으면 살아야지. 사오정도 아니고 이게 책임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상황이 바뀌면 좋아질까? 상황이 바뀌면 좋아질까? 이민 가면 좋아질까? 아, 그건 그 너무 상태로 같고, 이민까지 가고. 이게 이민 가려고 결혼을 빨리 한 거였으니까. 그렇기도 하고 이제는 사수하는 사람이에요. 뭐 그렇게까지 규정을 하기보다는 일단은 자꾸 꺼내다 보니까 생각 안 하고 살았던 게 자꾸 나오네요. 그걸 생각 안 하고 살았더라고. 본인 스스로 자책하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어쩌면 나의 삶에 있어서 내가 네. 진짜 내 생각으로 또는 나의 눈으로 내가 생활하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고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지 않은 채로 막연히 이래야 된다. 달리기만 했어요. 그렇죠. 네. 본인은 달리기만 했다고 하는데 달렸다기보다는 그냥 살아남아야 된다. 네. 그래서 심지어 3년 동안 혼자서 집을 보러 다녀서 3년의 집을 산 것까지 100평짜리 아파트 샀죠. 100평짜리 아파트. 그냥 집이 아니에요. 거기는 처음엔 집을 보러 다니다가 도저히 집은 치안도 불안하고 안 되겠다 해서. 거기 그런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웬만큼 사는 사람들이 이제 한국처럼 아파트로 옮겨가는 그런. 아니 거의 다 아파트에 사세요. 많이 아파트에 사세요. 옛날에 그럼 처음 사는 아파트는 그냥 방이 몇 개? 근데 방이 5개. 5개. 베스룸, 네, 그 그렇죠. 화장실 3개? 화장실 5개. 화장실 5개 있는 잠깐만, 집이었어요. 하나, 둘, 셋, 5개는 아니고 4개였어요. 4개, 그렇죠. 네. 거실 운동장. 거실이 운동장, 네, 패밀리룸. 패밀리룸 있고 아주 전형적인 구도네. 예. 그 집을 3년 후에 이제 입주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샀어요. 샀죠. 샀는데 남편 뭐라던가요? 남편이 뭐 할 얘기가 없죠. 드디어 나는 해냈다. 봐라. 이제 와. 당당하게. 그리고 난 드디어 찾았다. 찾았다. 그리고 돈도 탁 현금으로 다. 그렇죠. 현금 내고. 이야, 멋있어요, 진짜. 좀 저렴하게 잘 샀어요. 그 그- 긴 시간 노력한 끝에. 그것도 당시에 그게 한 15년 전? 15년 전쯤이죠. 네, 14년. 그 상황에서는 일단 오늘 요 정도까지 일단 새로운 이제 성공, 바닥에 떨어졌다가 다시 성공한 100평 집 사는 아파트 사는 것까지? 그까지. 그렇죠. 네. 그러면 일단 조금 정리가 되신 것 같으세요? 아니, 오늘 그냥 끝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 저도 끝내고 싶었는데 지금 얘기가 문제는 막 왔다 갔다 하게 되네요. 오늘 끝낼 수 있었는데 이래 되면 못 끝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잠시 또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월 16일 토요일 WPI 초급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자신을 이해하고 주위 사람을 더 이해하고 싶다면 WPI 워크숍에 참여하여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2월 16일 토요일 WPI 초급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문의는 02-6207-7430 또는 윈섬센터 네이버로 연락주세요. 그림을 그리면서 자신의 성격적 특성과 삶의 방식들이 그림 속에서 어떻게 표현되어지는지 알아보는 시간. WPI 발상과 표현심리 강의가 돌아왔습니다.